안녕하세요. 따박따박 은퇴연구소의 이은석입니다.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자녀들은 사업승계에 관심이 적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신 탄탄한 사업체를 물려받기보다는 스스로가 원하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단순히 트렌디하고 미래에 전도 유망한 그런 사업을 선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저 부모님과는 일적으로는 엮이기 좀 싫다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이 부모님들은 고민입니다. 20, 30년간 일구어온 이 사업체를 계속 하기에는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가업승계가 어렵다면 여유가 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증여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돈을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자녀가 잘 쓸 수 있을까? 내 노후까지 감안하면 과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해줘야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활용하여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활용한 증여는 자녀가 결혼할 때 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자녀 부부가 살아갈 집을 제공하면 세금은 좀 피하기 어렵지만 내가 준 돈으로 자녀가 허튼 짓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동산 저가 거래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곁들인다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3억 원이라는 큰 현금을 쥐어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과연 이 현금을 자녀가 잘 쓸까라는 이런 불안감은 따르겠지요.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고민인 증여세, 자녀의 허튼 짓, 그리고 내 노후 자금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이 플랜을 일찍 시작하고 장기간 지속하면 자녀가 금융지주 오너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 문제입니다. 20년 하면 웰컴 금융그룹이 될 수 있고요. 거기서 5년 더해서 25년 하면 OK 금융그룹, 그리고 60년을 하면 하나금융그룹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신금융업을 활용한 증여 플랜입니다.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신금융업이라 함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말하는데요. 1단계로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요. 만약 자녀가 결혼한다면 1억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그 자녀가 법인을 설립하고 금전대부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겁니다. 여신금융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라이센스인데요. 이걸 따고 나면 이자 받을 때 세금을 안 냅니다. 연쇄사업자거든요. 지금은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자본 요건이 법인의 경우에 5천만 원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를 상향 조정하는 안이 지금 금융당국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좀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3단계로는 자녀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량한 주택을 담보로 잡고 연 10%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녀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인 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녀가 5천만 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증여 플랜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4단계로는 부모 또는 부모의 사업체가 자녀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자금을 모두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이후에 우량한 담보를 들고 있는 새로운 채무자가 나타났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돈을 받아서 채무자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평균적으로 그 금리의 차이인 연 5% 정도를 따박따박 챙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력이 되시는 만큼 이 3, 4단계를 무한반복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돈을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용돈으로 쓸 이자도 매달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받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도 가능해요. 채무자에게 대출할 때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고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몰리터는 우량한 채무자를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회수하는 과정까지 모두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요청서를 보고 결정만 딸깍 해주시면 돼요.
여신금융업을 활용한 증여 플랜은 어떤 유튜브에서도 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요즘 이 플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증여 상속 전문 세무사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나에게 맞는 플랜을 찾고자 하는 분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서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은퇴연구소의 이윤석이었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